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미라입니다. 대전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대전 중구선거구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개최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 중구 선거구는 소개할 두 후보자 모두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온 관록의 정치인인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은 제5대 6대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 이어 두 후보의 세 번째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용갑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은권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지고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과 마지막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른데요. 정해진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기조 발언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인데요. 후보자들은 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용갑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중구 유권자 여러분, MBC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박용갑 인사 올립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물가가 너무 올랐다, 먹고 살기 참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마저 오르니까 지금 월급 갖고는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한 상인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후보님, 전기세, 임대료 내기도 힘듭니다. 저 문 닫고 선거 운동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가 파탄났다고 많은 분들이 지역에 나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박용갑은 이러한 일을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하겠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대전 광장 환승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또 청년, 중년 일자리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 대사 지역과 동물원, 뿌리공원을 연계한 관광 벨트화를 만들겠습니다. 젊은 층의 주택 보급과 자녀 양육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 박용갑은 지난 3선 구청장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불합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관련법도 개정돼야 하지만 기존 법에 의존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용갑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한 법적인 문제들을
국회에 가서 중구 발전과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중구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은권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이은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구의 새로운 도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십니까? 이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기원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기에만 급급했고 168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이재명 방탄 국회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들은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저 이은권 구정 경험과 국회의원의 경험을 갖춘 준비된 사람, 중구의 전문가입니다. 저희 모든 힘과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중구에 쏟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협상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고 국회에서 예산안과 정책안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사한이라고 독선적이고 일을 할 줄 몰라 주는 사업비도 반납하며 12년 동안 중구로 만들어 놓은 일을 안 한 후보에게 다시 4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일 잘하는 이은권에게 맡겨 주십시오. 야당의 약속은 약속이지만 여당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저 이은권의 능력과 정부당을 힘을 합하면 중구의 번영을 다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이은권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는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중구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문산 공원 활성화입니다. 중구민은 물론 대전 시민들도 보문산 공원 활성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건립, 워터파크 등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문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자연환경 훼손,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보문산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과 보문산 공원이 대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보문산 관광벨트 구축은 이미 2009년도 민선 4기 제가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보문산 벨트 구축은 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아마 도시를 재창조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사동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만들고 사동동 지역에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또 호동에 제2 수목원과 목달동에 휴양단지를 조성해서 이걸 어우러서 체리형 관광단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함께 뿌리공원, 우월드와 기존 시설과 함께 시너지를 낸다면 분명히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틀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결국은 보문산 관광벨트 구축 사업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환경 화생을 최소화하고 또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노력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단체들과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보문산 관광벨트 구축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용갑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문산 개발 필요합니다.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후보와 저와 생각이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문산이 이제 관광 벨트화 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있어야 그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급한 게 뭐냐면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주차장을 이제 보문 13구역 사업을 하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도로, 좁은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느냐, 이런 기반 시설 확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구 문제는 그 인근의 대사 1구역과 또 푸사 4구역, 대흥동 1구역과 지금 대흥 2구역, 기존의 대흥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돼 있고요. 약 5천 세대의 인구가 증가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춰 요건에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사 지역과 동물원, 뿌리공원이 함께 연계해서 벨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를 오갈 수 있는 이동권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단체, 시민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보문산 관광 벨트화 또 활성화는 충분히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여건들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되고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위락시설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보문산 관광 벨트화 또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구 소재의 주요 시설들이 둔산 등으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구의 은행동과 대흥동, 선화동 지역은 원도심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곳인데요. 각 동의 경쟁력을 살리면서 도시 재생 사업과 도심 융합 특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도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용갑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문산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는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유입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인구 증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그 선화구역 같은 데는 8,4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현재 입주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 2만 1,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약 53개 지역에 3만 4천 세대, 그것이 완공이 되면 3만 4천 세대에 약 8만 5천에서 7천 명 정도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되면 이런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이 우리 중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서대전 시민광장에 3,000명 규모의 환승 주차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도로가 많이 협소합니다. 호선여고 길에 보면 현재 4차선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이 도로가 선화교까지 확장이 돼야 되고요. 특히 대구 오거리에서 보문산 태미 삼거리까지 이 주차장이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이런 도로 확장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우리 원도시 활성화는 확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가서 이런 사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확실하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후보께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조금 전에 박 후보께서 인구가 증가해야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문산 프로젝트가 활성화가 돼야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원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많은 중구의 발전에 저해운들이 되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두 번째,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 세 번째,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중앙로 선왕동 일대와 또 우리 옛 충남 도지사 관사촌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묶어서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두 번째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도시철도 3호선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대전천 좌완 4차선 도로 확장, 유등천 4차선 우완도로 확장을 통해서 도심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여건 개선으로는 대전천 친수공간과 또 중천동 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 보문산 관광벨트 구축, 베이스볼 드림파크, 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공공기관들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대전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공약 검증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각 후보는 정해진 순서대로 3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답변을 듣고 상대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면 발표자가 한 번 더 보충 답변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허위 사실, 비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은권 후보부터 3분간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 부족한 자족 기능, 또 시설 노후화, 고질적인 교통 혼잡, 열악한 복지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방안으로 첫 번째 보문산 관광벨트 구축을 본격화하겠다. 두 번째,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메가시티 건물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번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사정교, 한밭대교 간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대전천
좌안도로도 4차선 개설을 하겠다. 이러한 걸 통해서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도시 균형 발전을 일궈내겠다. 그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 저출생 문제 대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역시 위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일곱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쉼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만서도 다 나열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중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현재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부문산 관광벨트 구축을 본격화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도 있고,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돌봄 센터 같은 것도 만들면은 많은 부모들께서, 엄마 아빠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교육 현장에서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어우르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확충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도로들을 확충을 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박용갑 후보께서 항상 이제 어르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과 연계해서 잘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인 택시나 이 택시도 대중화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윤건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용갑 후보께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그리고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뭐 저도 많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지역 화폐에 대한 그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사실 지금이야말로 지역 화폐가 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굉장히 참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민선 7기 온통대전은 대전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온통대전은 사실상 거의 뭐 폐지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후보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했던 지역 화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첫째, 우리 대전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되는 부분이 이 지역 화폐 온통대전을 우리 대전 시민들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을 넣어서 거기서 혜택을 장을 보면 보는데 이 돈이 서울로 갑니다. 대전에 있어야죠. 그 돈이 서울로 갑니다. 이거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지역 화폐에 50만 원, 100만 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 없는 서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진 자들이 그 혜택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소상공인들은 좋아하죠. 지역 화폐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고 또 포인트도 주니까. 그러나 돈이 없는 서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대전 시민이면 대전 시민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온통대전을 반대하거나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갑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용갑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해 주시고 네, 이은권 제가, 후보는 2분 동안 보충 답변 가능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그 온통 대전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지역 사랑 상품권, 즉 온통 대전입니다. 이거 이용 경험이 있는 분들 약 84%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권의 지역 상품에 그 도움이 된다고,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73%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84%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온통대전 지역 상권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전통시장을 갔을 때 그래도 지역 그 화폐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장세가 됐었다. 코로나 때도 사실 이 지역 화폐 덕을 톡톡히 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답변 드린 거와 동일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의 의견과 또 이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이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부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한 부분의 소상공인과 가진 자들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대전 시민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같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73%니 83%라는 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온통대전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온통대전은 써보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써보지를 않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 좋아합니다. 또 상품권 사용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왜 그걸 못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폭넓게 모든 시민이 함께 그런 혜택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런 부분도 이장호 대전시장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호흡을 맞춰서 같이 추진해 갈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중앙에 가서 얘기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얘기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박용갑 후보께서 하신 말씀 잘 경청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용갑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전 시민광장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주거지역에 그 주차면을 한 면 만드는데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듭니다. 서대전 시민광장은 이제 시민들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000면 정도 주차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기대 효과는 약 2조 4천원 정도가 듭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근본적인 게 주차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요. 또 이 환승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원도심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KTX가 정차하는데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유사시의 도심 한복판에 민방위 대피소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중년 또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학력이나 또는 학교나 또는 어떤 직업군이 되든지 간에
임금 격차를 줄여야 근본적으로 이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정책 기조를 바꾸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정부에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또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실 이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0.6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0.7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문제. 이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출생과 보육,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고요. 또 결혼을 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나? 왜? 주거 문제입니다. 이런 주거 문제 저와 우리 민주당이 해결하겠습니다. 또 신혼 부부들에게 10년 1억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일하고 직업을 갖고 주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희 민주당과 저희들은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용갑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박용갑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은권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질문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집에 보니까 그린벨트 재조정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최근 시민단체에 고발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박 후보께서. 그래서 본인이 소유 중인 그린벨트 토지의 무단 형질 변경이라든지 불법 가설 건축물 축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린벨트 재조정 검토하신다는 분이 정작 중구청장 재임 시절에 본인 소유의 그린벨트 토지를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한번 소신껏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그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그 언론에 난 것은 이것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언론에 내는 것은 후보를 흠집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도면을 보시면은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땅 소유주의 농로입니다. 농로. 이것을 마치 제 소유 땅인 양 이렇게 언론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언론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제 소유가 아니고 그 안에 땅을 가진 소유주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도 다 중구청 다 확인을 해서 이건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네, 이은권 후보, 박용갑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드려가지고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셨지요. 네. 예, 속 시원하셨으니까 좋을 겁니다. 또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보충 질문을 통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잘 하셨고 또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대로 또 아까 고발이나 뭐 조치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혹시 과거에 라이온스 라이프 보호 단체에 가입한 적 있으셨나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가입비나 회비를 꼬박꼬박 후보께서 내셨는지 네. 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예. 문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아니 내셨으면 그냥 아니. 예. 내셨나 안 2분 냈냐? 동안 네.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정치를 하면서 선거 자금을 후보님? 차용하신 적 있나요? 질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그래서 답변 2분 동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가 제가 구청장을 할 때입니다. 라이온스 가입해 주세요. 저는 사실 구청장을 하기 때문에 라이온스 가입하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행사 때는 제가 갔었습니다. 행사 때 계속 갔었어요. 행사 때는 갔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지금 뭐 얘기한 게 뭐 무슨 뭐 돈을 꿔줬다면 이런 문제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은행에 이자까지 다 지급했다는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이보님도 그런 문제, 이 농지 문제,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대전시를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더 발전되고 더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렇게 논하는 시간에 이렇게 합리적인, 비소모적인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질문을 하는 것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께 신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 후보께서는 그 말씀을 책임을 지세요. 아니요. 이것은 제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껴들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중구청장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재선거 치르죠. 구민들 혈세 12억 8천이 지금 약 20억 8천이 선관에 지출이 됐습니다. 또 플러스해서 더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은건 후보는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네,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 두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서대전 내거리와 대흥동 등 중구 도심의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조속히 완공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은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1996년에 기본계획을 승인한 지 약 28년 만에 드디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전시에서 진행 상황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할 대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간선도로, 교차 통과도로, 위험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안을 해서 안전 문제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전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것이 트램이 처음에 2021 기본계획 때에는 약 7,492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8기 출범하면서 변경되면서 예산이 1조 4천억 정도로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대전시에서 어떻게 제때에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대전시와 같이 하면 중앙정부에, 중앙에 이런 예산을 차질 없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마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거고, 대전시에는 안전 문제를 특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전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갑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시간 역시 2분입니다. 네, 도시철도 1호선 때도 사실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많은 시민들 또 상인들한테 불편을 줬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계백로 같은 경우가 지금 8차선입니다. 약 7.8m
정도의 이제 도로를 잠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도 사실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통체증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일단 우회대로를 빨리 확보하고 그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고, 또 공사를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하면서 공사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사정교에서 한밭대로까지 7.5km 정도 이렇게 도로가 그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타가 빨리 통과가 돼서 우선적으로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선을 빼주면 어느 정도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후보께서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이 후보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국민들 혈세가 12억 또는 16억까지 낭비가 되는데 왜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론회에서. 나는 땅을 사서 그 땅을 지금 가격이 더 올랐다, 돈을 벌었다. 구청장이 땅 사고 파는 그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세금을 얻어서 살림하고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하는 것은 몰라도 빚을 얻어서 땅을 사고 그 땅인 돈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묻고 싶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올해 1월 기준으로 22.8%로 대전의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구도심 공동화에 따라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문제 해소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선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두 후보께서는 중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용갑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일자리를 세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느 직업을 가졌든 간에 사실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많이 심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정책 기조를 바꿔서 그 직업군의 학력에 관계없이 적어도 기본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년 일자리, 나이가 어느 분들은 50세 또는 60세 정년이 빨라집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사회적인 경험, 지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년을 맞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 활용할 곳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또는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에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큰 복지입니다. 가장 큰 복지이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 일자리는 돈도 다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댁에만 계시지 않고 밖에 나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이 해결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이런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응권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타이머 작동 오류로 이번에는 답변 시간 2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용갑 부부께서 아까 말씀하신 땅 장사한 게 구청장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다보는 구청장이었다면 큰 문제였다. 중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땅을 산 게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고 문화원을 만들고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산 거지 땅 장사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 후보께서는 구청장 시절에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왜 돈을 모아놨습니까?
사업하라고 준 돈을 사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일하라는 구청장 12년 동안 중구로 만드는 구청장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떻게 땅 장사를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고는 국회의원 할 수 없습니다. 자, 인구 감소를 완화할 일자 창출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도심융합 특구 사업을 완성해서 청년 창업 촉진하고 정보통신, 연구개발, 일자리 등을 지속 가능한 고부가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제작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문산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서 중장년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문산 관광벨트로 인한 지역 인근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들이 가능하리라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자리 한 12,000개 정도가 가능하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윤권 후보 30초 더 시간이 30초 더 주어지는데 써도 되나요? 더 쓰셔도 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늘으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거기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는 곧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덧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지금 마무리 발언에서 전해주시면 됩니다. 각 후보자께 발언 시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은권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없으셨는지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 박용갑 후보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혹시 오해가 없고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다는 이야기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공약들이 모두 100%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때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여론화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공약을 했을 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천 우환도로 무리공원서부터 한밭대교까지 가는 그 도로 확장 사업이 사실은 너무나 방대하고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시작을 해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정림중에서 사정교까지 확장도로가 예타를 통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벌려놓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런 것을 인계해서 추진하면 대전 발전에 큰 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주시면 곧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4년 임기하면서 자기가 공약한 거 다 이룬다? 이룰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과 대전 시민 여러분, 특히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려면 이장호 대전시장과 또 윤석열 정부와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 서로 혼연일체가 돼서 예산 확보에서부터 사업 진행 과정을 제대로 추진을 한다면 대전 발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우리 대전 중구를 위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은권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호 2번 국민의힘 중구 국회의원 후보 이은권 꼭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보답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가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3분입니다. 존경하는 중국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MBC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는지요? 저는 기초행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구청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후보께서 구청장을 하면서 진 빚 122억 원이 이자 포함해서 이 빚을 갚느라고 몇 년 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저희 중구 보건소는 많이 열악합니다. 노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소 신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저 허리띠 졸라매고 674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땅 부지까지 공공용지 확보까지 해서 여기다 빨리 보건소를 먼저 져야 된다. 후임 구청장에게 구두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이런데 돈을 모아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후보께서는 저는 사실 네거티브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후보께서 지난번에 모 건설회사에서 3천만 원 쪼개기 사건 때문에 보좌관이 실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한 번쯤은 그동안에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야간대학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제 소원은 중학교 교복을 한번 입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가난했던 시절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또 자동차 정비를 하고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이래서 생계를 이어갔고 또 한때는 염동균 선수처럼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권투를 시작했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해주는 것이, 그때 장애인들이 택시를 탈 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콜택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 노란 지붕에 콜택시가 다니는 걸 보면 가장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가 구청장을 할 때도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면서 정책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사회적인 약자 또 민생 경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용갑이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확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